객관식 찍는 법 하면 뻔한 소리들이 대부분이다. 1, 2, 3, 4, 5번이 최대한 20%씩 균등하게 나와야 하니 덜 나온 번호를 찍어라. 똑같은 번호가 3번 연속 나오면 안 된다. 혹은 절대, 반드시, 무조건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정도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 물론 이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전체 문항 중에서 6070%는 이미 맞출 수 있는 경우, 혹은 23개의 확실한 오답은 배제하고 13개 정도에서 고민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주관식과 객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잘 맞추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비슷한 실력인데도 뭔가 약간이나마 주관식에 강한 사람이 있고 객관식에 강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일단 주관식이라는 것은 나올 만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수업 잘 듣고 교수나 교사가 강조하는 것을 잘 캐치해서 눈치 빠른 놈이 유리하다. 그리고 주관식은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식의 경우에는 교수나 교사가 아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식의 경우 장점은 채점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단점은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아예 모르거나 애매해도 추론을 잘해서 머리를 굴리면 맞출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객관식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매직 넘버는 보통 4번이라는 것이다. 보통 1, 2번보다는 3, 4, 5번의 답이 많다는 건 대부분 알 것이다. 출제자들은 문항을 읽다가 1, 2번에서 빨리 답이 나와버리는 것보다 끝까지 문제를 읽기를 원한다. 그리고 출제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출제자들은 정파에 가까운 굉장한 교육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틀리는 게 정직하다 생각하고 찍어서 맞추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는 모를 때 3번을 찍는다고 한다. 3번이 15번 중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럼 4, 5번 중에 4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에서 사는 죽을 사기 때문에 꺼려지는 숫자다. 그게 집단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중요한 시험에서 찍을 때 4번을 찍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걸 통계로 내볼 수는 없지만 보통 어떤 시험에서 4번이 가장 답이 많은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찍을 때는 1, 2번을 찍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문제를 봤을 때 남들에겐 안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헷갈리는 문제 말고 배점도 높고 뒤쪽에 있으며 손도 못 댈 정도로 대놓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답이 1, 2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1, 2번에 답이 있지 않은 이유가 문항 5개를 끝까지 안 읽어도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심리상 1, 2번은 잘 안 찍는다. 이미 쉬운 문제에서 4번이 답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문항 역순일 때는 3번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문항 역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각 문항당 문장의 길이가 있다. 길이가 1번부터 5번까지 점점 길어지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 1번부터 5번까지 점점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시험에서 우리는 홀수 짝수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홀수 짝수형은 시험장에서 바로 붙은 사람과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뒤오에는 답이 다르고 같은 답안지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각선에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물론 문제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문항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홀수형에서 1번인 답이 짝수형에서는 5번이 되어야 하고 2번인 답은 4번이 되어야 출제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다. 그렇게 대칭형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즉, 여기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 3번이 답이면 홀수형이든 짝수형이든 그냥 3번이 답인데 굳이 문항을 역순으로 배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맞는 것은 에서는 가장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출제자가 최악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없어도 이의제기 많이 받는 걸 무척 귀찮아한다. 특히 인생이 걸린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면 미친 사람 마냥 개같이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에서 틀린 것은? 과 맞는 것은? 있는데 틀린 문장을 만들기는 쉽다. 하지만 맞는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실제로 본인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당연히 맞는 말 같아도 세상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구석에서 예외나 발레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틀린 문장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 문장을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다. 문장이 길어지고 조건이 여러 개 붙을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상 살다 보면 사기꾼들은 말을 굉장히 길게 한다. 다섯 번째로는 마킹을 할 때 헷갈리는 문제는 빨간 볼펜으로 23개 체크해놓고 푼 문제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한 후 한번 OMR 카드를 봐라. 그러면 문항이 어떠한 그림, 흐름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럼 기존의 흐름에서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왔다 갔다 하며 떨어진 문항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애매한 문제에서 처음 정한 답에서 바꾸는 경우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정한 답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선택적 인식에 의해 바꿔서 맞춘 거는 임팩트가 적어서 기억에 잘 남지 않지만 바꿔서 틀린 거는 아쉬워서 충격이 크게 된다. 사실 처음에 이성적일 때 선택하고 생각한 게 맞는데 선택을 하고 나니 감정적인 불안감에 의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의 경우 처음 세웠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일단 매수를 한 순간 감정적으로 너무 멘붕이 와서 투자 원칙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강심장이라면 답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새가슴이라면 처음에 고른 답을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